어제도 참 듣다 저렇게 한심한 얘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 하는 게 있었죠. 장해찬인가요? 지금 뭐 그전 최고위원이죠. 이 젊은 친구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까? 어제 참 들으면서 에라이. 김건희가 피해자다. 어떻게 피해자를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핵심 중에 핵심이죠. 이철규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 이 양반도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십시다. 총선 앞두고 김건희 여사님 리스크 관련해서 그거는 뭘까 공작이잖아요. 여러분 가시다가 교통사고 나시면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왜 집에 안 있고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교통사고 당했냐라고 책임을 물으면 여러분들께 묻는다면 동의하시겠어요? 똑같은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절차를 거쳐가지고 던져놓고 이미 국고에 기속이 됐는데 국고에 기속된 물건을 반환하는 것은 국고 횡령이에요. 그 누구도 반환 못합니다. 그건 대한민국 정부 거죠. 그런데 그걸 뭐 반환해라, 또 사과해라. 사과라는 것은 불법이라든가 과오가 있을 때 사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불순한 목적을 가진 분이 그 몰래 카메라를 가지고 들어가서 우리가 남의 집 동의를 받고 들어가더라도 동의를 받아도 불법 목적으로 들어가면 주거 침입이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는데 그걸 가지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한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다릅니다. 한 위원장께서는 국민이 우려할 부분이 있다. 아니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건 국민들에서 모르시기 때문에 이게 진실이 뭔지 다 모르니까 우려하실 수가 있죠. 아니 밖에서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다 이걸 다 아시지 못하잖아요. 이게 공론화된 것도 아니었잖아요. 이게 무엇인지 진실을 다 알고 난 다음에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우선 이 문제가 있는 사안을 그대로 봐야지 이걸 정치적 이 진영에 따라 가지고 내 편이니까 이거는 무조건 옳고 네 편이니까 무조건 싫다, 나쁘다 이렇게 볼 부분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짜 아니 경찰 출신 아닌가요? 경찰 출신이죠. 경찰 출신. 참 주옥 같은 멘트만 골라서 하네요. 교통사고, 주거 침입. 기가 막히다. 경찰 진짜. 출신이죠, 윤경호. 예, 네. 주로 정보 담당이었다 그러죠. 근데 저런 생각으로 경찰 공무원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뭐 한간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철규 의원의 캐비넷에 들어있는 파일 그걸로 모든 사람들을 다 쥐락펴락하고 뭐 심지어는 협박에 가까운 뭐까지 어쩐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예요. 형사소송법상 이게 과연 문제가 되느냐? 우선 대상자가 공인이잖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최재형 목사 같은 행위를 했던 주체가 국가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관계자였다면 그건 뭐 함정 단속 뭐 이런 이제 나중에 쉽게 말하면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는다는 건데 이건 최재형 목사가 설사 언론사의 소속이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걸 뭐 불법으로 뭐 녹취를 했다 안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우리 김효정 의원께서 얘기하신 받는 사람 대통령 부인의 그걸 받는 태도 그리고 그 언사 이거 아니에요? 그거에 국민이 분노하는 거지 그걸 뭐 몰래 그걸 찍었느냐 왜 그걸 뭐 당사자도 모르게 했느냐 이건 본말을 또 흐리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요. 강성희 의원 그 과잉 경호, 폭력 경호 했을 때 우리 여러 가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건 경호의 매뉴얼이고 어쩌고 저쩌고 사과도 한마디 없이 그냥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것도 지금 이 윤한 갈등으로 덮으려는 시도도 저는 있었다고 보는데 이걸 자꾸 몰카 공작이라고만 규정을 하는데요. 이거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경호 실패입니다.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을 안 집니까? 아니 대통령 부인을 만나러 들어가는데 그 손목시계 동영상을 찍고 지금 이게 만천하 이렇게 공개가 되고 이렇게 이슈가 돼 여기까지 왔는데 경호실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그거는 평상시에 경호를 이렇게 했다는 것인지
여사와 친분 있는 사람은 대충 넘어갔다는 것인지 그거는 강성희 의원에 대한 태도하고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과잉 경호 해놓고 말도 안 되게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막으면서 해놓고 대통령이 이미 지나간 후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경호해놓고도 지금 본인들이 뭐 룰대로 한 것이다, 매뉴얼대로 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그 우기고 뻗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대통령 부인을 만나러 온 민간인이 이게 동영상을 찍고 본인들이 주장하는 몰카 공작이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그 피해자다 이런 주장을 하려면 경호 실패에 대한 책임부터 먼저 물어야 돼요. 그런데 경호실 누구도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 없고 사과하는 사람도 없었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런 부분부터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지 되지도 않는 피해자 코스프레 이런 식으로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려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김종욱 교수님, 장해찬은 이제 그렇다고 치고 이철규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지금 핵심 중에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보면은 이렇게 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논리를 우리가 세우자. 이거는 몰카 공작 아니냐. 여기가 피해자다. 교통사고 나면 교통사고 낸 사람이 책임져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하나. 똑같은 케이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국고에 귀속이 됐는데 그걸 반환하면 국고 횡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이건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들어갔으니까 주거 침입이다. 국민들이 진실이 뭔지 모르니까 걱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버린 것 같아요. 이렇게 하자. 근데 지금부터 이건 이미 정의가 됐던 거죠.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자마자 특검법은 악법이야.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명품백 받은 거는 몰카야.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 공감되죠. 대통령실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소위 국민의힘의 전체적인 프레임을 이렇게 짜놨던 건데 이게 조금씩 균열이 나간 거죠. 누구냐면 이제 김병률이라는 비대위원을 통해서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한 거죠. 근데 몰카의 문제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특검법 이런 거 다 받아야 한다고 얘기를 했던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근데 문제의 본질은 제가 최재형 목사 어제 한 얘기가 뭐냐면 본인은 공익 제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핵심은 본인은 공익을 제보한 거다. 그럼 어떤 공익이냐? 소위 국민에게 위임받지 않은 자가 자기 남편이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공적 어떤 권한을 활용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소위 매우 안 좋은 국정농단의 사례다. 그 국정농단을 막는 것이 가장 공익적인 가치라고 최재형 목사는 판단한 거예요. 아니 이런 목적에 대해서도 국가가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권력을 어떻게 감시합니까? 언론도 지금 개판이어가지고 감시 하나도 못하고 있는데 국민이 나서서 공익제보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한다면 전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소위 국정을 농단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더 중요한 건 계속 지금 이철규 이 의원의 가장 큰 문제는요, 국민이 모른다고 무시하는 건데요. 김학의 차관 얼굴 검찰만 몰랐습니다. 국민은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정반대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시선이 대통령에게만 가 있는 거예요. 국민에게 안 가 있는 거죠. 전 이런 이 나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특검법 재의결 찬성해야죠. 본인 말이 맞다고 얘기하면. 전 이 문제 그럼 딱 정리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뭐 그 얘기를 좀 더 붙이면 대통령의 모든 것이 대통령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이번 사건의 본질은 김건희의 성역화예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모든 그 여권 내 세력들이 대통령실을 포함해서 여기가 다 지금 옹이하겠다고 나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 한 발짝도 더 나간 적이 없어요, 사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까 우리 김정욱 원장 잘 얘기하셨는데 한동훈 원장이 규정한 게 뭡니까? 이것은 명품백 수수는 몰카 공작이고, 두 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청소년 악법이다. 여기에서 한동훈 원장도 한치의 인식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단지 총선을 치러야 되는 당의 대표로서 비대위원장 역할을 하다 보니까 많은 현장에서 많은 후보들이 지금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뭔가 김건희 명백 수수에 대해서 당이 좀 방해한과 관련해서 좀 진일보한 조치를 취해달라. 이러지 않고서 선거 망하게 생겼다. 이러니까 국민적 우려에 대해서 알고 있다. 국민적 눈높이를 봐야 된다. 뭔가 이 방향과 해법과 관련돼서 문제를 제기한 수준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못 받아들이겠다. 아니 감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성역화라고 하는 여사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건드린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소위 정권의 수준이라는 거죠. 그게 이철규 위원장을 앞세워서 교통사고 주거 침입을 얘기하고 이용을 앞세워서 뭐
또 장해찬을 앞세워서 지금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던 것이 본질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이철규 위원장 발언을 들으면서 저런 식으로 이제 논리를 세워서 대응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거 그거는 좋아요. 근데 자꾸 이제 기분이 나빠지는 거는 너네는 도대체 국민을 뭘로 보냐? 이런 거예요. 우리가 바보로 보이냐? 이런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나요? 본인이 바보라고 해도 그건 불행한 일이죠. 대한민국 국회의원인데.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우리를 바보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기분 나빠서 방송을 못 하겠네. 바이든 날리면 때 이런 모욕감 안 느껴보셨어요? 저는 이미 저 사람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들이 주장하는 거를 호도를 하면 따라올 거다. 그런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는 뒤통수 맞았다. 이렇게 심경을 토로하고 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후배였는데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선을 그었겠느냐라고 또 심경을 토로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단어에 주목하는데 오죽하면이거든요. 그럼 오죽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오죽하면에 해당되는 얘기를 했나라고 보니까 두 번에 걸쳐서 얘기한 것밖에 없어요. 18일 날 국민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 19일 날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이다. 이 두 마디가 오죽하면에 해당되는 단어인가요? 아니, 국민이 걱정하고 있습니까? 민심이 들끓고 있잖아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잖아요, 모두가. 그런데 국민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정도로 너무나 순화된 그런 표현 한마디 쓴 거를 오죽하면이라는 것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경률 회계사가 김경률 비대위원이죠. 얘기한 김건희 리스크라는 여섯 단어. 그리고 마리 앙뚜아네트. 그 다음에 국민이 걱정할 부분. 국민 눈높이. 이게 지금 오죽하면에 해당되는 얘기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렇게 급발진 버튼이 그 네 가지 얘기에서 버튼이 눌러서 작동이 됐다는 것인데, 야, 이럴 수가 있나 싶어요. 그러니까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면,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에 대해 생각하는 거는 뭐 EXX라는 표현으로 이미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규정돼 버렸잖아요. 정서적으로 완전히 무시하고. 그러면 국회의원을 그렇게 생각하면 국민들도 그렇게 무시한다는 것인데, 이 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라고, 다 모르니까 그런다라고 규정한 이철규 위원이나 또 대통령이 오죽하면이라고 얘기하는 그 단어가 국민들 보기엔 너무나 순화된 표현인데 정말 민심을 몰라도 이렇게 모르는 것인가, 모른 척 하는 것인가, 애써 외면하는 것인가. 그래서 대통령이 정말 이런 공적 사안에 대해서 판단력이 아예 없는 것인지, 그리고 국정 운영은 정말 할 능력이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1년 한 8개월 됐나요? 취임한 지.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 봉합이네 어쩌네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냥 타임 선언한 거고요.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더 크게 부각시켜서 국민들이 절대로 잊지 말아라 라고 오히려 알려주는 그런 꼴이 되고 말았어요. 일단 김건희 입장에서는 오죽함이 맞을 것 같아요. 마리 앙뚜아네트 같은 경우는 단두대에서 목이 날아간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지금 김경률 비대위원 얘기는 당신 그대로 가면 목 날아갑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김경률은 그럴 수 있어요. 계속 그래 왔으니까. 더 화가 나는 건 이걸 예를 들면 묵인하거나 비호한 게 누굽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예를 들면 그 정도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퉁치고 넘어간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냈는데. 그러니까 김건희 입장에서 내가 보냈는데 저런 얘기를 하는데 저 옆에 있어도 저걸 막지를 않아? 저걸 내버려둬?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남편한테 뭐라고 그랬겠죠? 뭐 하는 겁니까? 저걸 내버려 둡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추정하는 건데 뇌피셜인데요. 그러니 이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면 대통령실은 발칵 뒤집히죠.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말이 나오면 대통령실은 발칵 뒤집히는 거고, 발칵 뒤집히는 부분과 관련해서 정무적으로 비서실장부터 온갖 대책들을 세웠겠죠. 그러니까 비서실장이 가서 당신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왜 김건희
씨의 신비를 건드렸다는 얘기도 하는 거고 섭섭하다. 별의별 얘기가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사건의 핵심은 그냥 김건희 내전이에요. 그렇죠. 아까도 정진남 교수님이 본질은 김건희 성역화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전적으로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걸 약속 대련 또 쇼 짜고 치는 고스톱 이렇게 처음에 봤던 것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김건희 문제를 과연 어떻게 매듭을 짓고 총선을 치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국리 끝에 야 그래도 이건 뭐 그냥 덮고 갈 수는 없으니까 최소한도 사과하는 흉내는 안 내야 되겠나 이렇게 의견을 모은 것 같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과도 그냥 탁 사과하면은 별로 안 먹어주니까 막 고생하고 막 서로 막 싸고 치고받고 하는 척 하다가 알았어 그러면 사과할게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것도 사실 말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했다가 패널한테 혼났다니까요. 그거 명백히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그게 사과한다고 될 일이냐고 혼내서 제가 죄송합니다 했는데 그래도 그렇게라도 하려나 보다 했는데 이제 보니까 그것도 쇼도 아니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지금 어디다 대고 사과야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오늘 뭐 나오는 기사들을 보니까 이렇게 가면 공멸한다 70 며칠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식으로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 되냐 뭐 둘 다 양보해라 확전 자제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해법 가운데 하나가 일단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물러나라고 했는데 그 명분이 뭐였냐면 그야말로 공정하게 공천을 해야 되는데 김경률이 네가 가서 손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사천하면 안 되잖아. 그런 식으로 하려면 비대위원장 그만둬. 이렇게 이야기한 거니까 그 부분은 네가 잘못했지 않니. 그러니까 김경률이 물러나게 하고 그러면은 대통령실에서도 너 공천 그따위로 하면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 명분도 살고 또 김경률이처럼 감히 우리 여사님 함부로 주둥이 올리면은 모가지 날아간다는 것도 보여주고 이런 그 일타쌍피 효과 있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지금 또 짱구를 막 굴리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그러면 속아줄까요? 김경률 비대위원이죠. 네. 꼬리를 약간 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 발언 한번 들어볼까요? 마음이 없으신 건지. 아니, 예. 제가 예.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위원님 공천 등등을 놓고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위원장 사퇴를 좀 요구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한동훈 위원장님 입장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사퇴를 거절하셨다는 그 요구에 동의한다는 그런 말씀이실까요? 뭐 그렇게 예. 위원님 그친 언행, 정제되지 못한 언행에 대해서 사과를 하셨는데 네. 여사에 대해서 마리 앙투아네트 발언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사과를 뭐 그런 하셨다고 예. 그리고 TK 의원들이랑 인식차가 있다. 여사 문제를 두고 이 발언에 대해서도 사과를 하신 건가요? 그렇죠. 저 일관되게 좀 계속 그렇게 말씀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 의원님께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한 입장도 좀 변화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 부분은 좀 이런 말씀 그렇습니다만은 저도 짧지 않은 이런 시민사회 활동을 해왔으니까 그것에 비추어서 판단해 주십시오. 헛다리 짚지만 저게 그 김경률 비대위원회 저는 마리 앙뚜아네트 프랑스 황제 부인 그 예의 비유보다는 저는 그 말이 담긴 그 수식어 마리 앙뚜아네트의 호화 사치로운 생활, 그다음에 난잡한 사생활을 얘기했어요. 저는 이게 방아쇠가 됐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 또한 대통령을 포함해서 김건희 대통령 배우자가 이 부분을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런 말을 정리해내지 못하고 국민적 눈높이라든가 국민적 우려를 가지고 쉴드를 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이것은 이성적인 문제를 벗어나 있는 것 같다. 그게 지금의 한동훈과 윤석열의 이 갈등, 우리가 뭐 언론에서는 내전이라는 표현을 쓰입니다만 내전의 방아쇠를 당긴 저는 키워드로 보여집니다. 그거겠죠. 저 지금 신문에 보면 이관섭 실장과 한동훈 위원장이 만났을 때 했다는 얘기. 아까 앵커께서 얘기하신 뭐 공천, 사천, 시스템
공천이 대통령의 철학 운운하는 그것만 이렇게 언급이 돼 있잖아요. 아 근데 그 얘기 해놓고 그거 못 받아들이겠으면 사퇴해라 이래 그게 아니고 말이 앙따한에 또 운운하는 김경률이를 왜 네가 가만 보고만 있느냐, 왜 비호하느냐라는 얘기가 핵심 아니겠어요? 최근에 이 보도가 특정한 매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굉장히 자세히 나오잖아요. 첫날 나왔던 게 이건 정치적인 결별이 아니라 인간적인 결별이다.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뭐 대통령실의 분위기를 전하나요? 근데 또 어저께는 뭐 눈에 넣어도 안 아팠을 어쩌고 저쩌고? 예. 자식이에요? 자식이 없으니까 아마 그런 얘기를 아무한테나 갖다 쓰나 본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은 굉장히 의도된 지금 언론 플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뭐 아까 그 인간적인 결별, 저는 그 한마디가 이게 약속되려느니 뭐 짜고 치느니 이런 거를 싹 날려버린 정말 맞구나. 왜? 아까 얘기하신 성역화의 이면에는 악마화잖아요. 악마. 그렇습니다. 김건희 악마화를 지금 못 참는 거죠. 근데 그 악마화라는 거를 누가 하느냐, 이제 이거 가지고 다시 역공을 할 거예요. 이 트럼프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치를 사실 상대나 또는 제3자를 타겟으로 삼아 놓고 나쁜 놈 이제 그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이거니까 전부 다 이제 질이 떨어지는 건데, 사실 이 사태의 본질은 김건희 씨의 이 명품백 수수 장면, 이걸 본 국민이 도대체 분노하지 않을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요, 특검법을 거부할 때 최소한의 양심이나 최소한의 정무적인 감각이 있다면 이 명품백 받은 거에 대해서 사과 내지는 뭔가 언급을 하고 그리고 특검법 거부할 거다,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뭐 윤석열 정부는 설마 하는 일을 그냥 서슴없이 하니까 이거 역시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성역화가 아니고요. 저는 이미 성역인데 그 성역을 건드려서 화가 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요. 성역화네. 예.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게 그 김건희 특검법을 이 명품법 사과 논란으로 치환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갑자기 사과 얘기만 나오고 특검법은 지금 수면 아래로 좀 내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특검은 특검이고 명품백 논란은 논란인 것이지, 이거를 특검법을 사과를 하니 안 하니 이걸로 갑자기 이렇게 치환하려고 하는 것은 프레임 전환 같아서 이건 절대 속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동훈 위원장 입장이 그래도 그나마 저희가 보기에는 굉장히 아주 순화된 표현이고 민심을 뭐 거의 한 5% 정도밖에 반영 안 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걱정, 뭐 눈높이 이런 거는 이 들끓는 민심을 그 정도밖에 표현 못 하나? 그게 굉장히 이제 완곡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수도권의 후보자들이나 당협위원장들은 그나마도 한동훈 편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 의원이 의원들 단톡방에 아무리 보수 유튜버의 뭐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올려도 반응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태영호 의원이 부가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반응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수도권 그 후보자들은 그나마 한동훈이 있어야 우리가 선거를 치른다, 이제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비근한 예로 제가 오늘 아침 일찍 라디오 방송이 하나가 있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킬됐어요. 그러니까 저 상대가 이제 이름만 거론하면 다 아실 만한 분인데 이번에 이제 출마를 한다는 거예요. 전직 의원인데. 그런데 어제 이제 미리 큰 주제가 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윤한 갈등 얘기를 안 하고 어떻게 전국 현안을 짚어요. 우리가 전국 현안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데 작가가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한동훈 얘기를 못 하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같이 하기로 한 사람이. 같이 하기로 한 사람이. 그래서 예. 그러면 그냥 둘 다 다른 분으로 바꾸세요. 제가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안 하고 무슨 전국 현안을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눈치를 보는 거죠. 이게 대통령실 눈치도 보는 거고, 한동훈 위원장도 소위 말해서 막 비판할 수도 없는 거고, 그게 민심이 기반이 됐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아예 언급도 하지 말아요. 언급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본인이. 옛날 YS 단식 때 그 유명한 표현 있잖아요.
야당 정치인의 식사 문제.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난리도 아니구나 내부는 이런 생각인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한심하게 이를 데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른다고 생각하는 이 이철규 위원 비대위원의 발언이 공관위원의 발언이 더 정말 화를 나게 하네요.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좀 진짜로 시작했는데 약속 대련으로 지금 룰 세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룰 미팅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조중동이 너무 세게 지금 치고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보니까 예. 오늘 조선 사설을 보면 거의 벌거숭이 임금이에요. 하는 얘기가 아니 미리 사과하고 재발 방지했으면 아무 문제 없었는데 그거 안 해놓고 지금 와서 난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아니 사퇴를 시킨다면 그 다음에 대책이라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지도 못하는 거 그러니까 일을 대통령이 만들어 놓고 처리도 못할 일을 내지르고 있는 거면 당신이 문제야라고 공격을 조선일보 사설을 한 거고 맞아요. 야 김순덕 동아일보 재밌어요. 거의 김순덕의 도발이라는 제목인데 윤 대통령은 왜 국민을 이기려 드는가 하면서 한동훈은 선민우사 하는데 윤석열은 선처 후민한다. 이렇게 써버렸어요. 이렇게 써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재미있는 게 참 대통령답지 않다. 이렇게 써버렸다니까요. 야당 대변인들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래서 이 정도 상황이면 보다 동아사설은 어떤 정치도 권력도 민심을 이길 수 없다. 이거 잘못 가면 레임덕이에요. 그러니까 조중동이 이렇게 조져대서 대통령이 일 만들고 해결도 못한다? 그건 레임덕이잖아요. 저는 이 사태가 심각하게 간다. 그래서 왜 이렇게 빨리 조중동이 땡겼을까? 제가 볼 때 그래서 헛바지라고 있다 서로가 제 느낌에는. 룰 미팅 할 때요 막 싸우지 않습니까? 이 안에서만 싸워야 되거든요. 밖에 들리면 이제 이미 게임 끝난 거거든요. 제가 볼 때 이제 룰 미팅이 밖으로 새어나오기 시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문제 관련해서는. 그 김순덕 대기자가 지난주에 쓴 칼럼은 그거예요. 한동훈은 절박하지 않다. 그거였거든요. 뭐하냐. 지금 무슨 뭐 국회의원 수주리자 뭐 그런 얘기 할 때냐. 그 특검이랑 이거 정면으로 다 받고 재의결하고 그거 전공법으로 나가라. 뭐 하자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연타로 지금 이번 주엔 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중동이 이렇게 나섰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마치 대통령이 한 얘기를 생중계하듯이 다 디테일하게 기사가 나와요. 야당 대변인들이 지금 못 쫓아가요. 제가 보기에. 아니, 제목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왜 국민을 이기려 드는가잖아요. 윤 대통령이 왜 국민이 아니에요. 한동훈이지. 한동훈이 국민 보고 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동아일보 사설은 대통령 됐어. 난 이제 한동훈 손 들어줄 거라고 얘기한 건데 이제 이게 동아의 전체적인 내용인지는 모르겠으나 김순덕의 칼럼을 좀 더 실어줬으면 제가 볼 때 동아일보가 거기에 대해서 뭐 대강 예를 들면 수긍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조중동이 저럴까 이거 사실 분석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보수 괴멸론이라는 게 윤석열 돌았죠. 믿고 있다가는 이제 정말 완전히 작살나겠다. 총선 지고 그러면 선거에서 우리도 지는 죽는다. 거를 넘어서 야당 걱정하는 거 아니죠. 보수가 설당을 잃을 것 같다. 이 짝퉁 얼치기 뭐 이거 안 된다. 이제 이거에 보수의 본류들이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보수 언론이라는 곳이 거기에 화답을 하지 않으면 보수 언론도 설당을 잃을 수 있으니까 이건 제가 보기에는 단순한 이 파워 게임 뭐 이걸 뛰어넘는 그림을 다시 그려야 된다. 뭐 이런 거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구체적으로 말씀은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 관저에 그 홍보수석, 정무수석 등을 불러서 대책회의 같은 걸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뭐 노발대발했다는 거예요. 한동훈과의 모든 인간관계는 단절한다. 예? 뭐 그러면서 아직도 그 분을 지금 못 참아내는 거예요. 감히 어떻게 그 말은 뭐냐 인간적 배신감의 토로이기도 하고 믿었던 한동훈에 대한 어떤 이제 극도의 어떤 이제 그 분노를 표출한 건데 여기에 지금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은 사실은 좀 배짱이에요. 근데 여론을 믿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보수 세력 괴멸론이라고 하는 보수 언론의 또 그 뭐랄까 지원 사격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총선을 치러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대책도 마땅치 않아요. 비대위원장 그냥 버티면은 이 물러나게 할 방법도 쉽지 않습니다. 물론 현역 국민의힘 의원들이 친윤계가 총결집해가지고 선거는 선거고 우선 대통령 김건희 배우자부터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의원총회 소집해서 윤리 소집해서 비대위원장을 뭐 제명을 결의한다든가 이런 극단적인 방법으로 갈 수도 있어요.
네, 설사 그렇게 간다고 한들 아무리 한동훈에게 배신자 프레임을 씌우고 뭐 의원총회에서 비대위원장이 물러나게 한들 본질이 바뀌냐고요. 본질이 안 바뀐다는 거. 지금 좀 전에 우리 김종욱 원장도 잘 얘기했지만 이 몰카 공작 여부를 떠나서 이제는 이게 도저히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이 보수 언론조차도 어떻게 대통령이 가사에 얽매여서 국사를 망칠 수가 있냐. 이런 문제의식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김건희 리스크, 이 몰카 공작에 대한 것을 공작이라고 전제하더라도 지금은 김건희 여사가 배우자 김건희 씨가 직접 나와서 경위를 해명하고 사과하는 게 우선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문제 본질은 봉합이라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이 지금 뭐 그대로 나와 있는 지금 상황인 거죠.